절영지회라는 중국 고사가 있다. 초나라의 장왕이 밤에 신하들과 잔치를 벌였는데 촛불이 꺼졌을 때 어떤 신하가 왕의 총이에 옷소매를 당기며 희롱했다. 총이는 어둠 속에서 그 신하의 관끈을 끊고서 왕에게 그자를 찾아내 엄벌하자고 했으나 왕은 도리어 모든 신하에게 관끈을 끊게 해 그 사람의 잘못을 불문에 붙였다. 그리고 훗날 초나라가 진나라와 싸울 때 늘 왕의 앞에 나서서 적을 물리치는 용사가 있어서 왕이 알아보았더니 예전에 밤중에 왕의 총이에게 관끈을 끊긴 사람이었다. 잘못을 용서하면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듯이 인간관계도 주고받는 것이 기본이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마음의 양식이 스며드는 시나브로 책방입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준 적은 없으신가요?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준다면 상대방은 고마움을 느끼고 언젠가는 나에게 도움을 줄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인간관계에서 능숙한 대처를 통해 성공한 사람의 사례를 실은 데일 카네기의 저서 인생 경영론을 통해 말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위해서도 꼭 영상을 봐주셨으면 합니다. 내가 처음 로엘 토머스를 만났을 때 그는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일하는 것 외에 저녁마다 몇 실링을 받고 알래스카 여행기를 강연하고 있었다. 그가 무명 시절부터 정상에 오를 때까지 쭉 그를 지켜보았다. 지금도 처음 만났을 때와 전혀 다를 바 없이 겸손하고 진실하고 자연스러우며 사려 깊은 사람이다. 지금까지 그 누구도 어떤 이유로든 로엘 토머스를 비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없다. 설사 이 세상에 그의 적이 딱 한 명이 있더라도 그가 누구인지 나는 모른다. 로엘 토머스는 부모로부터 깊은 영향을 받았다. 두 분 모두 교사였지만 아버지는 의사가 되기 위해 결국 교편을 놓았다. 이제 70대인 아버지는 여전히 뉴저지주에서 의원을 운영 중이며 최근에는 큰 규모의 해군 프로젝트에 참가해 내외과정 문제를 담당하고 있다. 소년 시절 토미의 상상력은 마르코 폴로, 마젤란, 데니얼 분, 그리고 로빈슨 크루소 등의 여행기와 모험기를 읽고서 불이 붙었다. 당시 그는 언젠가 자기도 세상 멀리 여행을 떠나 모험을 기록한 책을 쓸 것이라고 결심했다. 로엘 토머스처럼 불굴의 의지를 갖고 꿈을 현실로 구체화시키는 일을 완벽하게 성공시킨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그는 유럽, 아시아, 알래스카 그리고 호주를 돌아다니면서 몇 년을 보냈다. 영국 왕세자와 함께 인도를 여행했고 공식적으로 초청을 받아 아프가니스탄의 미개척 지역에 들어가 최초로 사진을 찍었다. 인도와 미얀마 정부 그리고 말레이 연합주는 특별기차와 하천용 배를 제공했고 그의 지시를 따라 움직이는 코끼리 여러 마리를 준비해 자국의 낯선 광경과 관습을 탐구하고 사진으로 남길 수 있도록 배려했다. 1915년 제1차 세계대전으로 유럽으로 가는 여행길이 막혔을 때 로엘 토머스는 좋은 아이디어를 하나 떠올렸다. 미국의 아름다운 경치를 사진으로 찍어서 강연해보면 어떨까? 훌륭한 생각이었지만 철도 승차비, 호텔 숙박비, 사진기 구입 자금이 필요했다. 로엘 토머스는 수중에 돈이 한 푼도 없었다. 하지만 스스로를 미국 최고의 세일즈맨으로 만드는 열정이 있었다. 그는 철도 회사와 증기선 회사를 설득해 서부를 통과해 알래스카로 가는 고급 여행을 무료로 갈 수 있었다. 나는 알래스카에 대한 토미의 강연을 들은 적이 있는데 광범위한 정보를 다룬 훌륭한 강연이었고 그가 강연에서 보여준 사진도 대단히 멋졌다. 윌슨 대통령 정부의 내무장관인 프랭클린 레인도 그 강연을 듣고 곧바로 매료되었다. 그리고 1917년 미국이 독일에 전쟁을 선포할 때 레인 장관은 로엘 토머스를 해외로 보내 전쟁 사진을 찍어서 그 사진들로 전투 정신을 고취시키자고 윌슨 대통령에게 제안했다. 하지만 그 임명에는 한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바로 토미에게 봉급도 경비도 주지 않는 조건이었다는 것이다. 그러자 로엘 토머스는 시카고의 백만장자 18명을 설득해 2만 파운드를 빌렸다. 그렇게 여행을 떠나 제1차 세계대전 시절의 사진을 찍은 그는 1년 반 뒤 미국으로 돌아왔고
전투에 관한 천연색 영화를 선보였다. 그 영화는 프랑스, 벨기에, 이탈리아, 발칸 지역뿐만 아니라 앨런비 장군이 팔레스타인에서 펼친 생생한 군사작전도 담고 있었다. 앨런비 장군은 예루살렘, 예리코, 베들레헴, 나사렛에서 튀르키예인을 쫓아내고 튀르키예에 대패를 안긴 승장이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토미가 제1차 세계대전에서 가장 생생하고 낭만적인 인물인 아라비아의 로런스에 관한 이야기를 전한 것이다. 수줍음 많고 조용한 젊은 고고학자 아라비아의 로런스는 아라비아 사막의 여러 족장을 규합해 게릴라 병력을 조직했고 튀르키예 철도와 연락선을 다이너마이트로 파괴하면서 아랍족들이 오스만 제국에 저항하도록 유도했다. 1930년 로엘 토머스는 생애 가장 큰 행운을 잡게 되었다. 주간지 리터러리 다이제스트에서 매일 뉴스를 방송하는 일이었다. 이를 시작으로 그는 세상사를 두루 전하는 방송인으로서 널리 명성을 떨치게 되었다. 토미는 매주 10개의 방송을 했고 매주 이틀은 밤을 새워가며 폭스 무비톤 뉴스릴을 녹화했다. 그는 또한 막대한 양의 편지에도 답했고 계절마다 한두 권의 책을 펴냈다. 이 모든 일을 어떻게 해낼 수 있었을까? 주변에 유능한 조직을 구축했기에 가능했다. 여기에 더해 토미는 모든 순간을 활용할 줄 알았다. 한 번은 런던에서 그와 함께 있었는데 당시 그는 호주로 떠날 예정이었다. 우리가 선착장까지 차를 타고 이동하는 중에 그는 택시에 함께 탄 비서에게 편지를 받아쓰게 했을 뿐만 아니라 부두가에 도착했을 때에는 울타리 너머로 편지를 구술하기도 했다. 그는 배에 탑승하기 위한 임시 사다리가 들려지기 2분 전까지도 계속 구술을 했다. 로엘 토머스는 어느 날 저녁 뉴스 대본 5페이지가 없어진 것을 마이크 앞에 앉는 순간에 알게 되었다. 방송 5분 분량의 원고를 잃어버린 것이었고 그 빈 시간만큼 스튜디오에 음악가가 채워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의미했다. 이런 대참사는 비서의 실수 때문에 벌어진 것이었다. 하지만 로엘 토머스는 그녀를 야단치지 않았다. 그녀가 사과하려 하자 그는 잊어버리라고 말했다. 그녀가 여태껏 훌륭하게 일을 해왔으니 그걸 봐서라도 이번 건은 문제 삼지 않겠다며 안심시켰다. 토미는 절대 목소리를 높이거나 화를 내며 이성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었다. 그는 인간관계의 멋진 요령을 제대로 습득한 전문가다. 오래전 어느 날 그는 보스턴에서 다양한 사진을 곁들인 강연을 하고 있었는데 화가 난 채권자 무리가 강연 마지막 무렵에 그를 덮쳤다. 그 시기에 그는 무일푼이었고 당장 지불 이행이 불가능한 여러 긴급한 채무를 떠안고 있었다. 그때까지 큰돈도 벌어보았고 20대 시절에는 한 해 동안 20만 파운드를 벌어들이기도 했다. 하지만 1년의 불운을 겪으며 그는 큰돈을 잃었다. 채권자들과 그들의 변호사들은 카메라, 영화, 그리고 영사 장비를 몰수하겠다고 단단히 벼르고 있었다. 그런데 토머스는 그들을 귀빈인 양 맞이하고 대기실에서 그들에게 차를 내왔으며 입장을 이해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주 진지하고 품위 있는 태도로 그들에게 채무를 곧 상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지금 자신이 하는 일을 계속할 수 있게 해주는 것뿐이라고 알려주었다. 채권자들은 강연장에 올 때 채무 불이행에 짜증이 나서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있었지만 떠날 때는 로엘 토머스를 자기들의 친한 친구라고 생각할 정도가 되었다. 그리고 요점은 그가 나중에 채무를 단 한 푼도 빠뜨리지 않고 다 상환했다는 사실이다. 그것이 바로 토미의 본 모습이다. 잘 들으셨나요? 자기가 하려고 하는 일을 정말로 좋아한다면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이 마련되는 법입니다. 로엘 토머스가 런던에서 강연을 할 때 섭외 가능한 대규모 강연장이 오페라 시즌을 맞은 로열 오페라 극장뿐이었지만 시즌을 한 달 연기해주면서까지 그의 강연을 밀어주었던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로엘 토머스의 생애에서 특히 감명을 주는 부분은 처변불경의 인생 자세입니다. 이것은 예상치 못한 변화를 당해도 놀라지 말라는 뜻입니다. 인생에는 그처럼 예상치 못한 변화가 많이 존재합니다. 그는 방송사고나 채무자의 직장 급습 같은 커다란 사건에도 놀라거나 겁먹지 않고 침착하게 응대해 위기를 대처하였습니다.
인간관계는 언제나 주고받는 것이 잘 되어야 합니다. 토머스가 인간관계의 전문가가 된 것은 이런 주고받기와 단점을 덮어주는 것을 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인간관계를 통해 능숙한 대처를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신 여러분은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이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신압으로 책방이었습니다. 안녕.